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2022년도 첫 거래 일이 이렇게 잘 마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비록 양시장 음봉 마감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양시장 다 상승으로 일단 첫 거래일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연초 효과는 유효하다 혹은 진행되고 있다로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시장 오늘 아침에 전주 국내 증시가 조기 폐장을 하면서 그 기간에 나스닥이라든지 해외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초가부터 강하게 올라간 부분은 다름 아닌 말 그대로 연초 효과에 기반해서 시장이 올라갔는데요. 통상 그렇죠. 우리도 새해가 되면 뭔가의 계획을 잡고 뭔가 의욕적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이 심리가 많은데 이 주식시장에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작동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연말에 대주주 요건에 의해서 매도했던 물량들이 여전히 시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적 현상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부분에서 연초 효과가 진행이 되고 또 일부 뭐 펀드라든지 일부 자산 리밸런싱이 완료된 상태에서 일부 편입을 또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들이 지금 시장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항상 연초에 이런 현상이 있으면은 연초 그리고 1월 첫째 주죠. 첫째 주에 이런 현상이 있으면은 중간에 꼭 흔들리는 시장이 분명 찾아오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주도주 관점의 종목군들을 종 위치에서 또 잘 주워 담으면 저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월달 시장 그렇게 나쁘게 많은 생각은 하지 않는데 1월 5일 정도 해서 이 FOMC 회의로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뭐 그런 재료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되고 그 외에는 뭐 시장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라볼 계획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장 보도록 하죠. 연초 상승은 즐기되 다음 주 LG 에너솔루션 상장 관련해서 기관 수요 예측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관들은 대규모의 자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이 다음 주에 시장을 좀 짓누를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또 1월 말에 되면 LG 엔솔이 상장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시장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대형 IPO가 진행이 되고 대형 이런 종목군들이 상장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수급 블랙홀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했을 때, 과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했을 때 등등 현상을 바라보면 왜 그런 일이 반복되는지가 우리는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시장의 유동성이 적어서 사실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시장이 약하게 반등을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그 말은 이따가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보면은 알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1,000억 이상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이 평소는 40개 이상 나오는 흐름이 많고요. 보통 뭐 8천억, 9천억 가까운 종목군들도 종종 잘 튀어나오는데 오늘 같은 시장 보면은 30개 종목만이 시가총액 그 거래대금 1,000억을 넘겼다라는 걸 보면 시장의 유동성이 작년보다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구나. 그래서 제한적인 흐름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LG 에너솔루션까지 상장을 하게 되면 그 당시는 유동성 이 부족으로 인해서 종목군들이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대비를 하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아침 양 시장 다 갭 출발을 했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장중 한때 1% 가까운 상승을 보였었고 코스닥은 그거보다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 양시장 갭 출발을 했다라는 관점에서 여전히 시장은 이 연초가를 즐기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상승 종목 수가 많은 시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 뭐 나쁘게 볼 부분은 없겠죠. 단지 이 원달러 환율이 시장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 이제 특히 코스피가 지지부진한 가능성은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이 드네요. 자, 2022년 첫 거래일부터 국내 그 일단은 시장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전일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 미국 시장의 하락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의 상승은 어떤 부분이냐면 미국 증시 또한 연말에 따른 종목 리밸런싱 부분에서 하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장 막판에 급격하게 빠졌다라는 거는 그냥 연말 그리고 장 막판에 종목에 대한 일부 리밸런싱이 진행됐다라고 흔히들 많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어났지 나스닥의 기술주가 뭐 무너졌다 그리고 하락을 시작했다라고는 보기 어렵겠죠. 자, 오늘 시장 CES를 앞두고 장 초반부터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빠르게 올라갔었는데요. 저는 사실 오늘 LG가 이 로봇 관련된 비전을 발표했다라는 거를 사실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LG전자에서 뭐 AI, 로봇 등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로봇 관련된 LG전자 관련된 로봇인 로보티즈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장막판까지 이쪽 관련 섹터를 좀 강하게 끌어올려 주었고요. 아무래도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 지속해서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내일이 이제 1월 4일이죠. 내일 이제 차익 매물 성격의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 5일 날 또 에브리봇이 단기 과열이 해제가 되는데 그때 단기 슈팅을 보이고 네, 시세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 뭐 시작은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TF팀 격상,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시장의 로봇 관련 테마를 강하게 키웠었는데 삼성전자가 매년 4월에 로봇 시제품을 출시를 한다라고 하죠. 그럼 이번에 로봇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랐다가 단기 시세를 마무리하게 되면 올해 4월달, 즉 한두 달 정도 조정 기간을 거칠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로봇주가 올랐다면 내일은 뭐 CES 관련된 뭐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오늘도 장 막판에 QSI라든지 뭐 코세스가 시세를 분출했었는데 내일 반짝해서 이 안에서 순환매가 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강한 종목 안에서 종목군들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IT 반도체 섹터 선별적 강세가 좀 진행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장 초반에 이런 이슈가 하나가 나왔었죠. 심텍홀딩스, 말레이시아 페낭 반도체 PCB 공장 완공 임박이라는 이슈가 좀 나오면서 일단 심텍홀딩스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개인적으로는 어제 심텍을 좀 매수를 했었는데 판단 미스로 이걸 좀 약수익에 팔아버렸던 게 오늘 좀 되게 아쉬움이 좀 많았던 매매였고요. 굉장히 좋은 재료가 나오면서 심텍홀딩스 강하게 올라왔고 DB하이텍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유안타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토대로 말을 하자면 원래 4분기 예상 실적이 1000억을 컨센으로 잡혀있던 게 1300억으로 컨센이 30% 상향 조정이 됐고 연간 영업이익 추이가 4000억에서 6000억으로 올랐기 때문에 사실 연간 영업이익이 50% 올렸다라는 거는 굉장히 업사이드를 키웠다라는 거죠. 단지 이제 DB하이텍이 조금 시장에서 제 가치를 평가 못 받는 이유는 이 대주주의 지분의 약화, 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 투자 재원에 대한 문제를 시장에서 자꾸 아킬레스건으로 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의미 있는 자리를 돌파했기 때문에 내일 신고가가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내일이 가장 중요한 하루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삼성 엑시노트 2200 2200을 이달 11일 날 공개를 하기로 했죠. 삼성 보면은 AMD GPU 품은 삼성 엑시노트 2200 다음 달 11일 이게 이제 연말에 나온 기사였기 때문에 갤럭시 S22에 탑재한다라는 이슈가 일단 깔렸습니다. 통상 이 엑시노트 이 AP죠. AP 칩인데 이 AP 칩은 비메모리 후공정 업체에서 대부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테스나, 네페스 아크, 뭐 SFA 반도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이 안에서 일단은 일정이 다음 주 화요일이죠. 네, 그 중간에 충분히 저는 스윙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쪽 종목군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휴 전에 정치 테마주들이 요동을 쳤었는데요. 일단 연휴 전에는 안철수 네 후보가 지지율이 거의 10%에 임박했다라는 점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 및 이 잡음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도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활보를 쳤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개인적으로 뭐 잠깐 들어가서 뭐 경남 스틸 정도만 매매를 좀 하고 나왔었는데 사실 지금 구간에서 사실 들어가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냥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였다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메타버스 그리고 NFT, P2On 이 세 가지는 2022년도에도 메가 트렌드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로봇주가 일단 올라가니까 로봇 관련된 실바스 AI가 또 추가 상승을 했고요. 어제 이제 언급드렸던 MBT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제가 좋아하는 차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부 물량을 어제 그러니까 연휴 전 시간 외에서 조금 담아놨는데 오늘은 공격적으로 매수를 좀 못한 게 좀 아쉽다 정도 느껴집니다. 그냥 뭐 매도 없이 그냥 홀딩하고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굉장히 저는 좋은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눌림 시 매수 관점인데 일단 의미 있는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따가 차트 보면서 한 번 더 자리를 잡아보고요. 게임 섹터 최근 급등했던 컴투스 홀딩스, 네오이즈 홀딩스 등등이 단기 차익 매물로 봐야겠죠.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일단 좀 빠졌고 위메이드는 드레이코의 가치가 지속 상승을 하면서 이러한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위메이드는 상징적 대장주고 NC소프트도 기술적 반등이 좀 나아졌는데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카카오에서 이 보라코인 P2원 게임에 이어 카카오 엔터 서비스에서 접목한다. 일단 카카오의 이런 보라코인의 힘을 실어주면서 카카오 게임즈가 서비스할 P2원 게임에 우선 활용된다라는 이슈가 좀 나오고 있죠. 카카오 게임즈가 움직이면 바로 누가 움직일까? 이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카카오 전체의 메타버스는 넵튠이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의미한 이 자회사를 보유한 넵튠이 이런 부분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고 연 이틀 좀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눌림을 좀 봐야 되는데 안 눌리고 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네요. 자, 종목군들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 먼저 시장을 한번 바라보면 자, 시장 불안하죠. 이런 구간에서 코스닥이 놓여 있으면 좀 불안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윗구간까지는 어찌됐든 트라이를 한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050포인트 근처에 갔을 때는 조금 조심해서 시장을 바라볼 생각이고요. 뭐 이게 이제 연초니까 한 번 정도 이 윗구간까지 트라이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단기간에 좀 시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잠시 눌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지켜볼 생각이고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좀 지지부진합니다. 상대적으로 좀 지지부진한데 이 삼성전자에 들어오는 수급이 아직도 끊이지가 않는다라는 점에서 시장을 강하게 밀어버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현대자동차의 이 자동차 판매량 증가가 10월을 기점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시장에 긍정적이게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삼성전자부터 하나하나 보면은 오늘도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계 수급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수급들은 금융투자의 물량이 시장에 지속 출회가 되는데요. 어제도 지난주 목요일도 9천억 매도 나왔으니까 이제 총 5조 4천억에서 뭐 4조 4천억 그 다음에 오늘 8천억이면은 한 3조대 남았겠죠. 이제 한 50% 정도 차익 실현을 했고 나머지 물량이 한 이틀 더 나오지 않을까 정도로 예상되고요. 코스닥도 매물이 나오는데 생각처럼 매물은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 LNF 등이 반등 없이 좀 밀렸는데 저희는 오늘 이 2차 전지는 다
정리를 해버리고, 네, 2차 전지는 다 정리를 해버리고 일단은 좀 가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너무나 이쪽 섹터에 강한 매도세가 조금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정의 폭이 깊어질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대장인 에코프로 비임이 유의미한 박스권이라고 할까요? 이런 유의미한 박스권을 일단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자리까지 또 밀려주는지 좀 지켜는 봐야 될 걸로 예상이 듭니다. 사실 2차 전지 관련해서 많은 호재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2차 전지의 성장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지금 매매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리는 전략이 일단은 필요해 보이지 않나라고 보여지네요. 자, DB하이텍 이 박스권, 최근 만들어졌던 박스권을 유의미하게 오늘 돌파를 하면서 네, 상승이 좀 나와 주었고요. 내일이 아주 중요한 자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구간이 악성 매물대라고 하죠. 악성 매물대에서 강하게 이탈을 하고, 이런 자리에서 진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를 살 때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간에서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악성 매물대를 몸통으로 시가에 뚫었는데, 시가를 돌파하는 흐름에 네, 강하게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일단 신고가에 근접한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3조 4천억의 종목에서 이 연간 컨센서스가 상향이 된 부분이 일단 시장에 긍정적이게 작용을 했고요. 4분기 영업이익이 기존 1,030억에서 이거를 얼마냐? 1,300억으로 상향 조정이 됐죠. 1,300억으로 상향 조정이 됐으면은 당연히 연간 2021년도 연간 영업이익 또한 네,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굉장히 주가에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022년도 네, 실적 가이던스도 6천억으로 상향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연초에 신고가를 네, 기대해 봐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래대금이 조금 부족하고, 네, 거래대금이 조금 부족하고, 그 다음에 윗꼬리가 조금 길어서 아쉬움은 있지만은, 네, 아쉬움은 있지만, 이렇게 약간 밀렸다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 매매를 해도 저는 무방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는 수급이 얼마나 강한지, 네, 장초에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체크는 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프로그램에 의해 좌지우지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해야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네페스 아크, 그 다음에 테스나, SFA 반도체 등이 시장에서 조금 움직였는데요. 일단 이거는 삼성의 아까 말씀드렸던 엑시노트 2200이 다음 주 화요일 날 공개될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기존에 안 만들어뒀던 거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실적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 종목군들이 그러한 모멘텀을 받게 된다면 신고가 영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긍정적이게 좀 놓고 봐도 무방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MBT 정말 강하게 올라왔던 것 같네요. 내일 아마 상승을 하게 되면 단기과열에 들어갈 건데, 저도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동시호가에 들어갈 때 갑자기 또 프로그램 매수가 오후장에 강하게 들어와 버리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려 버렸던 것 같아요. 이런 구간에서 사실은 하다가 좀 종목을 놓쳤는데, 의미 있는 악성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매집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이 종목을 바라보는 관점들, 이런 부분이 정말 좋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들이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속해서 봐야 될 종목으로 보여지고, 눌릴 때 이 돌파한 구간까지 분명히 한 차례 저는 내려올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1,000원 구간이 아주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눌림을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예기치 못하게 또 이런 종목이 이렇게 밀렸다가 힘 모아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이거를 포기해 버리기보다는 떨어질 때를 기다려서 대비를 하자 정도로 생각이 되고, 그만큼 시장에서 강한 종목이었고 그만큼 지금 기대를 많이 받는 종목 중에 하나로 저는 보여지네요. 자, CS 관련해서 로보티즈라는 종목이 일단 굉장히 좀 높은 구간임에도 불구한데 상가에 좀 들어갔죠. 사상 최고가를 완전히 넘기면서 이번에 로봇 테마주로 굉장히 크게 올라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구간은 다소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쉽게 공략을 못했던 것 같아요. 장중에 이 종목은 돌파 매매 정도 한 차례 들어가서 이 구간에서는 짧게 좀 수익을 내고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돌파는 도저히 들어가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통상 이런 대량의 거래 대금이 터졌을 때, 이 윗구간에서 100억 이상 거래가 터졌을 때는 충분히 볼 수 있었던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높다라고 종목의 이 선입견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좀 매매가 안 됐던 것 같네요. 매우 좀 안 됐던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웠고요. 오늘 시장의 좀 특징주 하나 보면은 EDGC라는 종목이 바닥에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과거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 유명했던 종목인데요. 오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버스의 사람의 게놈을 이식에 성공했다. 너무나 신박한 재료가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거는 좀 높은 구간이라 뭐 우리 회원님들하고 뭐 사기도 뭐하고 일단은 좀 들고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에 이런 완전 주도 종목군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루에 한두 종목씩 나오는데, 사실 로스엘도 어제 지난주에 매매를 하다가 사실 이것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상따를 좀 하고 워낙 종목의 끼가 안 좋아서 그냥 매도를 했더니 오늘 점상으로 막 가버리기 때문에, 요새 이 재료의 크기가 좋은 종목군들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강력한 상승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EDGC도 지금 내용 자체가 저도 굉장히 신박한 내용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상한가 이후 눌림에서 공략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통상 강력하게 이런 장기 평선을 돌파를 하면은 이러한 장기 평선 라인이 지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완전 진단 키트로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재료로 올라왔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봐도 될 급등주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내일 QSI라든지 오늘 로봇이 강했다면 또 내일 메타버스 쪽에서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내일 장중에 움직임 통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멘텀이 다 끝나게 되면 다음 주는 JP모건 헬스케어 이슈가 기다리고 있겠죠. 최근에 1조 이 기술 이전 수출을 했던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매드팩토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이런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 흐름을 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CES가 끝나게 되면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에서 기술적 반등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신테카바이오도 완전 강해를 이뤘던 종목인데요. 최근 추세가 가장 좋다 보니까 굉장히 세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단기적으로 이런 박스권을 이런 저항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라이브 방송 가입은 카페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월 첫 거래일 다들 수고 많으셨고 1월달 대박 나시는
그런 한 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